자, 우리 친구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질문 네 번째. 자, 우리 친구가 예를 들어서 2021년 8월 한 달을 일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 하루에 3시간, 월화수목금 주 5일 일하기로 계약을 하고 시간급은 최저임금인 8,720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8월 한 달 나오기로 한 날 결근 없이 다 나왔어요. 나오니까 8월 한 달 22일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8월 달 근무 다 끝나니까 임금을 계산해서 줬는데 사장님 계산 방식은 자, 너 하루 3시간 최저 시급 8,720원 3시간 곱하니까 26,000 얼마 나오고 너 출근한 날 22일이잖아. 그래서 50 얼마? 57만 5천 뭐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이게 임금이 다 잘 지급된 건가요? 라는 질문. 답은 땡! 어떤 거냐면 지금부터 볼 유급주휴수당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유급주휴수당이 뭐냐? 언제 유급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유급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첫 번째, 내가 근로계약을 맺었을 때 임금 계산 방식이 월급제가 아니고 뭐 월급에 월 185만 원 받는다, 월 200만 원 받는다 이런 월급제가 아니고 시간급제일 때 뭐 한 시간당 뭐 8,720원, 시간당 9,000원, 시간당 10,000원 시간급이 정해지면 하루 1급도 나오겠죠. 하루 고정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시간급 1급제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일 때 아까 사례일 때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 일하기로 했으니까 딱 15시간이 채워진 경우예요. 이런 경우도 해당이 돼요. 나는 사장님과 계약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일하기로 했어. 그리고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만 일하기로 했어. 그럼 주 16시간이잖아요. 이런 경우도 해당이 돼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고 또 실제 일한 기간이 일주일만 일하고 그만두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요. 일주일을 넘어서 일주일 초과해서 근무를 했고 자기가 출근해야 될 날에 결근하지 않고 지각 조퇴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결근하지 않고 모두 다 출근했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라. 주휴일, 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거니까 주휴일이고요. 유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휴일, 일하지 않아도 유급, 임금을 주라는 거예요. 자, 아까 사례를 달력을 통해서 볼게요. 이게 원래 2021년 8월 달 달력인데 아까 친구가 저렇게 까만 날, 2, 3, 4 이렇게 까만 날 다 출근해서 22일 일했어요. 사장님 계산하기로는 하루 3시간 일했으니까 3시간 일한 금액 계산 곱하고 하루 총 22일 일했으니까 20일 일한 거 곱해서 57만 원 줬는데 아까 이 유급주휴수당의 요건에 정확히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 친구가 주 15시간 일했고 하루도 결근 없이 나왔고 일한 기간이 총 4주가 넘어가요. 4주 좀 넘죠.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유급주휴일이 총 4번 발생하는 거예요. 일요일이 만약에 주휴일이라고 한다면 8, 15, 22, 29가 유급주휴일이에요. 그러면 아까 사장님이 먼저 계산한 57만 원 요 정도 금액만 받을 게 아니라 하루 일당에 4일치를 곱해서 10만 원 넘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 받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유급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이고 설명입니다.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5번째 뭐냐면 제일 많은 다툼이 있는 임금 지급 관련한 거예요. 사장님들이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라고 그래요. 4가지. 3가지면 좋을 텐데 4가지라서 좀 어렵기도 하지만 기억해 볼게요. 임금은 직접 줘야 돼요. 일한 당사자한테.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돼. 엄마 아빠한테 줘도 안 되고 일한 나한테 줘야 돼. 우리 친구한테 줘야 돼요. 직접. 전액. 발생한 임금을 다 줘야 돼요. 사장님 마음대로 임금을 일부를 공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통화로 돈으로 줘야 돼요.
돈 아닌 다른 걸로 주면 임금 지급 기준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짜에 줘야 돼요. 월, 일회, 정기일불.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사장님들이 언제 어떻게 위반을 하냐 하면, 자, 대표적으로 직접 지급인데 사장님이 어이, 우리 알바 선생님한테는 내가 직접 주면 위험하니까 엄마 아빠 모셔오면 돈 줄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액을 줘야 되는데 사장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너 얼마 전에 접시 깼잖아. 접시 깬 거 5만 원이야. 5만 원 빼고 줄게. 또는 너 월급이 100만 원 줘야 되는데 10만 원은 나중에 너 퇴직할 때 줄게. 이렇게 임금을 다 주지 않고 일부를 사용자 마음대로 빼고 주는 거. 이거 임금 전액불 지급의 위반이에요. 자, 아까 접시 깬 5만 원 경우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사장님 입장에서 임금을 빼고 주면 안 되고,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적법한 방법은 발생한 임금은 우리 알바 친구한테 다 줘야 돼요. 다 준 다음에 우리 친구한테 너 얼마 전에 접시 깼는데 그 금액이 꽤 나가는 거야. 그거 갚아야 돼. 나는 그 5만 원 받았으면 좋겠어. 나 만약에 사장님이 얘기했을 때 우리 친구가 에이? 사장님 그 5만 원 너무 비싸잖아요. 내가 차라리 사다 드릴게. 내가 돈으로 준다면 5천 원만 주면 될 것 같은데 사장님이 야 5천 원 너무 작잖아. 10,000원 줘. 알았어요 사장님 그럼 10,000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손해본 금액만큼을 이제 근로자가 또 피해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서로 합의해서 주거나, 아니면 사장님은 계속 5만 원 달라고 그러고 우리 친구는 안 돼요. 나 5천 원밖에 못 주겠어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사장님이 별도로 법적인 방법을 취해서 그걸 손해배상을 받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줘야 될 임금에서 빼서 주는 건 안 된다는 취지예요.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임금을 줄 때는 통화로 즉각 쓸 수 있는 돈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내가 커피숍에서 일했는데 우리 사장님이 월급 주는 날 100만 원 줘야 되는데 70만 원은 주면서 자 30만 원은 우리 커피숍 커피 쿠폰 100개 줄게. 그거 30만 원어치야. 그렇게 해서 받아가. 이런 경우. 또는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편의점에서 일래. 월급 100만 원인데 사장님이 90만 원만 주면서 10만 원은 우리 편의점 물건으로 가져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통화로 돈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월, 일회, 정기일불. 이제 월급이라는 것은 이제 근로자의 생계에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함부로 그걸 주는 기간을 사용자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면 안 돼요. 매월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짜에 줘야 된다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사장님이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돼. 이달에 돈 못 주겠어. 다음 달에 한꺼번에 받아가. 이것도 법 위반. 자 우리 친구가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 샵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월급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미용 그 원장 선생님께서 우리 헤어샵에서는 너한테 미용 기술 가르쳐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매달 임금 주지 않아. 2달에 한 번씩 받아가. 이런 경우도 매월 줘야 된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다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하게끔 요구할 수 있고 시정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데 맨 마지막 달 임금 같은 걸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다음날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독촉하면 안 돼요. 사장님한테 주어진 여유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법에서는 퇴직한 근로자한테 줘야 될 임금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주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퇴직한 이후에는 14일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14일까지는 독촉하지 마시고 뭐 미리 주면 좋긴 하겠지만 14일까지는 사장님한테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근데 14일이 지나도 안 준다. 그러면 임금체불법 위반이니까 사장님한테 독촉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니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근로 조건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사용자의 규모,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아주 작은 사장님들은 조금 그 임금 지불 능력이 좀 아무래도 좀 낮을 테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법 적용을 달리하는 내용을 법에 두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자, 이런 겁니다. 자, 내가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 내 근무 시간이 12시부터 4시까지야. 4시 되면 사장님이 와서 교대를 하고 난 퇴근을 해. 근데 3시 되니까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 아이고, 학생, 나 있잖아. 우리 애가 갑자기 크게 다쳐서 지금 병원 가야 돼. 4시에 교대 못 해주겠어. 오늘 2시간만 더 해줘. 그래서 우리 친구가 2시간을 더 일을 했어요. 2시간 일을 더 하는 것을 연장근무라고 해요. 연장근무를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만약에 그 마트가 내가 하는 그 가게가 좀 큰 마트, 직원이 한 10명쯤 일하는 그런 마트였다면 내가 연장근무한 건 2시간이지만 돈으로 봤을 때는 2시간에 50%를 가산하면 1시간이 나오잖아요. 1시간을 가산해서 총 3시간분을 받을 수 있는 게 근로기준법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같은 상황이 큰 사업장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데 사장님이랑 저만 근무해. 근로자가 1명뿐이야. 5인 미만 사업장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장님 대신에 제가 2시간 더 연장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시간분 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가산임금 1시간분을 더 요구할 수 없다는 점. 2시간분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을 한 2시간은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연차 휴가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입사를 딱 해서 첫 1년까지는 매월 하나씩 내가 결근하지 않고 매일 출근하면 한 달에 하나씩 발생하는 휴가권, 그 연차 휴가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 1년 다 근무하면 그 다음 해 쓸 연차 15개가 발생한 이런 연차 휴가가 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다 적용되지만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가게가 근로자 수가 뭐 나 혼자뿐이다 또는 나 말고 한 2명밖에 없다 3명밖에 없다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런 연차휴가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게 뭐냐면 휴업수당이라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장 내외분께서 식당 주인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 어이구 오늘은 그 사장 내외분들의 따님이 결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장 주인 내외분께서 아유 오늘 딸 결혼식이니까 오늘 토요일하고 내일 일요일날 가게 식당문 안 열 거야. 너희들 나오지 마 라고 하는 경우 근데 이 식당이 되게 큰 식당이에요. 근로자 직원 수가 10명이나 됐어. 그러면 이 사장님 사정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일을 못했다. 그런 경우에 사장님은 일을 못한 근로자들한테 일을 못한 날 정상적으로 줘야 될 임금의 70%를 줘야 돼요. 그게 휴업수당이에요. 그런데 아까 같은 상황이 만약에 내가 다니는 데가 조그만 분식집이야. 사장님하고 두 내외하고 나만 일래. 근데 사장님 내외가 마찬가지로 오늘 딸 결혼식이니까 토요일 날 분식집 문 안 열게. 너 나오지 마. 라고 했을 때 나중에 내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장님 사정으로 일을 못했을 때 별도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임금이 무급 처리된다는 부분 이해하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해고라는 건 뭐냐면 근로자 나는 더 다니고 싶은데 사장님이 일방적인 의사로 나오지 마라고 하는 걸 해고라고 해요. 솔직히 기분 나쁜 거죠. 근데 해고를 당하려면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거나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 내용은 작은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사장님이 특별하게 내가 잘못이 없어도 나오지 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수용을 하고 이제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반면에 대신에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데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게 있어. 해고 예고 수당은 뭐냐면 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해고를 당하더라도 너무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는 건 근로자한테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정해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해고할 일이 있어도 한 달 전에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라는 거예요.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면 근로자가 그 나머지 한 달 동안은 퇴근 이후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고 예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사장님이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30일 분에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적용되는 거는 내가 만약에 3개월 이상 일했을 때, 3개월 이상 어느 정도 정을 붙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갑작스럽게 해고하지 못하고 한 달 전에 해고 예고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30일 분에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된다는 이런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된다는 점 꼭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사항, 마지막 궁금증 7번째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친구들이 일을 하다가 많이 다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일이 미숙하니까. 뭐 뜨거운 기름이나 뜨거운 물에 데이기도 하고, 화상이 있기도 하고, 날카로운 곳에 베이기도 하고, 그다음 뭐 뾰족히 튀어나온 곳에 뭐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많이 다치는데, 다쳤을 때 흔히 주위에서 보이는 사장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그거 너 실수로 다친 거잖아. 난 몰라. 너 알아서 해. 이게 맞는 거냐라는 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저의 대답은 땡!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하다가 다치면 일하다 다친 그 이유, 원인, 경위, 그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이 해당이 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이 돼요. 내가 실수로, 온전히 내 실수로 다쳐도 산재보험이 적용돼요. 어떤 사장님들은 또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 가게는 산재보험 안 들었어. 산재보험 안 돼. 그것도 땡. 사장님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든 안 했든 산재보험은 적용이 됩니다. 또 어떤 사장님은 나 너 일하다 다치는 거 못 봤는데? 나 인정 못 하겠는데? 너 일하다 다친 거라고 믿지 못하겠어? 이런 경우라도 우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 확인을 해서 아무리 사장님이 부정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하다 다친 게 확인이 되면 산재가 적용이 됩니다. 산재가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산재가 된다는 것은 치료한다는 거잖아요. 병원 치료비를 산재보험에서 다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업무상 재해로 다쳐서 한 달간 치료받는 동안 한 달 동안 일을 못했어. 한 달 동안 임금을 못 받았어. 내가 원래 정상적으로 일했으면 받을 월급이 200만 원이야.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에서 이 200만 원에 대한 70%를 70%, 그러니까 200만 원 70%는 140만 원 되겠죠. 140만 원을 휴업급여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낫지 않고 몸에 장애가 남았어. 장애가 남으면 그 장애의 등급에 따라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 급여도 줍니다. 이런 모든 혜택이 다 적용이 되니까 일하다 다치면 꼭 산재보험 처리를 고려를 하시고요. 다만 이런 게 있어요. 다친 게 크게 다치지 않았어. 경미하게 다쳐서 병원 가서 진찰받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국에서 먹으니까 이틀 만에 다 나았어. 이런 경우는 산재보험에서 처리를 안 해줘요. 그렇게 3일 이하의 치료로 종료된 경우는 산재보험 처리하지 말고 직접 사장님한테 치료비 얼마 들었어요? 이틀 동안 일 못했어요. 일 못한 거 휴업수당, 휴업보상이라고 해요. 그런 부분을 3일 이하의 그런 경우는 직접 사장님한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바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할 만한 사항 7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 7가지에 이상 되는 10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답답하고 힘든 사항이 있으면 일단 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문의를 할 마음을 내시고요. 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여러분께서 직접 궁금증을 당장 풀고 싶으시면 여기 안내 나오듯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그러면 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상담 전화를 이용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답변을 들으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알바나 이제 근로자의 권리 부분을 싹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사장님들의 고충, 사장님들의 입장도 제가 격가지로 다시 또 알게 됐어요. 사장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계조사를 통해 보니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알바생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을 꼽냐 하면, 첫 번째는 마음대로 막 결근하는 친구,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꾸 막 지각하는 친구, 마지막은 연락두절, 흔히 우리 잠수 탄다고 그러죠. 연락이 안 되는 친구.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하기로 계약을 했고 사장님은 날 믿고 나와서 출근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안 나온다고 그래. 아니면 갑자기 지각했어. 그 시간은 그럼 사장님이 계속 대신 해줘야 되잖아요. 사장님은 다른 거에 대한 약속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약속을 저버리고 친구가 해야 될 업무를 대신 해야 되는 그 시간 동안 사장님 마음속은 어떻겠어요? 우리 친구에 대한 미움이 커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알바생이라도 지킬 건 지키자.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서 하자는 부분이고요. 아까 사장님들이 제일 고충이 많은 사례 중에 그 연락 두절, 이런 것들이 이제 무단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장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퇴사를 하는 경우는, 만약에 그로 인해서 사장님이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를 입증하게 되는 경우라면 우리 친구한테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더 다니려고 했는데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사장님한테 한 달 전에 얘기하고 언제까지만 근무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원만하게 퇴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까지 우리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알바와 관련 궁금증 7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